보자. 자, 47페이지. 태양계 형성.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거에 대한 건데요. 우리 태양계도 중심에 별이 있죠. 뭐가 있어? 태양이 있지. 그럼 아까 우리 별이 생성되는 원리 배웠잖아, 작용. 똑같아요. 여기에 태양계를 맨 처음에 만드는 가스 구름이 있었어. 요거를 이제 태양계를 만드는 가스 구름이라고 해서 태양계 성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그러면 요 가스 구름이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중력이 생긴다 했죠. 그러면 중력이 생겨요. 그러면 중력 때문에 이 태양계 성운 가스 구름이 어떻게 돼? 수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같은 거 회전을 하면서 수축한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입체인데 회전을 하면서 수축하다 보면 이 가스 구름의 모양이 어떻게 된다니? 납작하게 원반 모양 같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대부분의 물질이 가운데로 몰려요. 그럼 여기서 뭐가 탄생해? 별이 탄생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태양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이 자꾸 모이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했지? 별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주계열성이 된다 했죠. 이렇게 해서 태양이 탄생한 거야.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태양 주위에 우리 지구같이 행성들이 있잖아. 그치? 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요 태양계 서운에 있던 물질이 회전하면서 대부분 다 가운데로 몰려요. 근데 주변에 남은 것들이 뭉쳐요. 주변에 남은 것들이 이렇게 뭉쳐서 조그마한 돌조각 같은 것들이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미행성이라고 해요. 미자가 미세하다는 얘기야. 행성이면 조그맣다는 거야. 그럼 이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회전을 해. 회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서로 부딪히죠. 부딪히면은 이 돌조각, 이 미행성들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크기가 비슷한 게 부딪히면 어떻게 돼? 깨져버리겠지. 그럼 작아질 거고. 근데 큰 거에 만약에 조그만 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박혀버리죠. 박혀버리면 박힌 만큼 더 커지겠지. 그런데 대부분이 자꾸 커져요. 왜? 이 미행성의 크기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큰 거에 작은 게 부딪히면 커질 거고, 그럼 또 커진 게 있으면 또 작은 게 부딪히면 더 커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 큰 게 몇 개가 생기겠지. 이해했니? 물론 깨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자, 그래서 요 미행성들이 돌다가 서로 충돌을 해. 충돌을 하면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이제 태양 주위에 행성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핵심이야. 그래서 그 책의 매니에 보면은 그림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 빔이 있으면은, 자꾸 빔을 하나 진짜 설치를 해야 되나. 자, 매니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태양계 성운이 있는데, 그 화살표가 뭐야? 중력에 의해서 수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운데 대부분의 물질이 모여서 원시 태양. 그 다음에 모양은 원반 모양 같이 성운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겉에 이제 원시 태양 겉에 미행성체들이 있죠. 걔네들이 충돌해서 크기가 커져서 행성이 만들어진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태양계에 8개 행성이 만들어졌어요. 너네 알다시피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어떤 행성들이 있어? 앞글자만 따면은 수금, 지화. 또 뭐 있어? 목도, 천해. 뭐 이런 행성들이 있죠. 요 뒤에 또 있긴 해요. 뭐 명왕성을 비롯해서 다른 또 행성 비슷한 것들이 막 있거든. 근데 걔네들은 너무 크기가 작고 행성 기능을 못한다 해서 빼버리는 거고. 그래서 주요 행성이 8개죠. 요 앞에 있는 요 4개는 지구하고 성질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요거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4개는 목성하고 성질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 목성형 행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우잖아. 기억나? 배웠던 거? 여기 뭐야? 콧물 자꾸 나오니? 코 풀볼이? 괜찮아? 자, 얘네는 특징점 한번 보자. 뭐 여러 가지 특징점이 있는데 크기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랄까? 반지름 질량 뭔 소리야? 뭐 밀도 뭐 구성 물질 그 다음에 구성 물질의 녹는 점 한 요 정도만 볼까요? 나머지 또 특징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다가 나오면은 추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반지름 크기 누가 더 크니? 그냥 지구형은 지구 생각하면 되고 목성형은 목성 생각하면 돼. 목성이 훨씬 크죠. 얘가 크다. 얘가 작다. 그럼 질량은 누가 크니? 얘가 크죠. 얘가 작고. 그래서 너네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져서 대부분이 가운데로 왔잖아.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거의 99.8%가 그러니까 질량의 99.8%가 태양이 차지해요. 대부분 다 가운데로 몰려서. 그리고 나머지 0.2%가 이런 행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행성이 누구지? 목성이죠. 목성이 거의 0.2%를 다 차지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 이거 합하면 100이니까 나머지는 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태양이 대부분의 질량을 다 차지하고 행성 중에서도 목성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럼 우리 지구는 그냥 떨거지죠, 떨거지. 그럼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뭐 볼품도 없는 거지, 그지? 우주 전체에서 이 태양계는 진짜 뭐야? 점도 안 돼. 점도 안 되는데 거기 있는 지구인은 뭐야? 뭐 있으나 마나, 그지? 그런 존재죠. 너네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엄청 많아요. 선생님 봤어요? 당연히 못 봤지. 근데 이론상 우주에 별이 엄청 많지. 그럼 이 별 중에 행성들도 우주에 없대. 엄청 많지. 그러면 지구같이 물이 존재하는 행성이 엄청 많아요. 너네 행성이 나중에 배우는데 이 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발해버리겠지, 수증기로. 그치? 그러면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 못해요. 그치?
근데 별에서 행성이 너무 멀리 있어. 그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어버리지. 그러면 이 별에서, 그 중심별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액체 물이 있는 행성은 생명체가 화학 반응으로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딱 적당한 거리거든. 그 우주에 이런 행성이 엄청 많을 텐데 분명히 물이 있는 행성이 엄청 많아요. 그럼 거기도 생명체들이 우리같이 막 진화하고 있고 탄생하고 있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왜 아직까지 안 나타나니? 그치, 너무 멀어서. 걔네들도 그 근처에서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우주선 타고. 아직 기술이 그렇게까지 안 된 거지. 그리고 너네 그 생명체들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생명체가 어떻게 될 거 같니? 근데 우주선이 만약에 개발이 돼서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우주선이 만들어졌어. 만들 수도 없지만. 그러면 빛의 속도로 만약에 생명체가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다 분해되죠. 우주선이나 사람이나 전부 다. 근데 우주는 엄청 넓기 때문에 별하고 별 사이를 이렇게 오려면은 빛의 속도로 가도 어때? 죽을 때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있는 외계인이 우리 지구로 오기에는 힘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갈 수가 없고 미래 기술이 발달돼도.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따로 사는 거야 그냥. 만약에 외계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지구. 인류는 멸망해요. 왜 멸망할까? 외계인이 나타났어. 이는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 트랜스포머 왔어? 안 봤니? 그 로봇가 외계인이잖아. 그거 말고도 뭐 외계인 많죠. 외계인이 우리 지구로 먼저 찾아왔다는 거는 걔네가 기술이 어때?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거지. 근데 걔네가 예를 들어서 생김새가 돼지같이 생겼어. 돼지들이야. 응? 그럼 돼지가 우리 볼 때 어때? 이상하게 생겼잖아. 근데 지네가 돼지가 기술이 더 발달돼 있어.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할까? 다 지배하겠지. 응? 심지어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 고기가 부족하면. 그래서 외계인이 나타나면 인류는 멸망해요. 아니면 지배당하든지. 자, 또 딴 얘기였고. 밀도는 누가 더 클까? 지구형의 밀도가 커요. 내가 잡고. 밀도는 너네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계속 얘기하듯이 얼마나 꽉 차 있냐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지구형은 대부분 땅이 뭘로 돼 있어? 암석으로 돼 있죠. 고체로. 그치? 근데 목성형은 대부분 뭘로 돼 있냐면 가스로 돼 있어요. 가스 중에 수소하고 헬륨으로 구성돼 있어. 왜 그러냐면 봐봐. 얘는 고체야. 그럼 여기 미행성체가 만들어졌을 때 무거운 것들, 고체들은 여기에 물질이 대부분 다 모였으니까 중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무거운 거는 안쪽으로 끌려왔겠지. 그리고 가벼운 거는 바깥쪽에 그나마 남아있었겠죠. 그래서 무거운 거는 안쪽에 끌려와서 뭐가 되는 거야? 지구형 행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벼운 것들은 멀리 아직 남아있어서 얘네들이 뭉쳐서 뭐가 되는 거야? 목성형이 됐겠지. 이해했나? 그리고 책에 뭐 녹는점도 나오는데, 자, 지구형은 잘 봐니? 대부분 다 땅 같은 게 고체로 돼 있어. 물론 기체도 있지만, 근데 목성형은 대부분 가스로 돼 있어요. 암석 같은 게 거의 없어. 그럼 녹는 점이 누가 더 높을까? 얘는 고체고 얘는 뭐야? 기체지. 그러면 고체 기체 중에 녹는 점이 누가 더 높니? 봐봐. 이게 온도계라 그러면 너네 그 녹는 점이 있고 끓는 점이 있어. 중학교 때 배웠듯이.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해봐. 물은 몇 도에서 녹아? 얼음이 0도지.
맞니? 몇 도에서 끓어? 100도지. 그러면 녹는점 밑에 온도일 때는 얼음이지. 그 다음에 녹는점하고 끓는 점 사이에서는 뭐야? 물이고. 끓는 점 이상에서는 수증기죠. 됐니? 그래서 니네 평상시 교실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니? 20도 정도 되죠? 응? 그래서 평상시 교실의 온도, 평상시 온도를 과학에서 자주 나오는데 상온 이렇게 얘기해요. 상온이 높은 온도 아니야. 상자가 평상시 상자야. 평상시 온도. 그리고 실내 온도를 실온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상시 실내 온도가 한 20도씨나 25도 정도 된다는 말이야. 그래. 20도씨가 요 사이에 있죠. 그럼 물은 녹는 점이 0도, 끓는 점이 100도니까 20도씨에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해? 액체, 물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니네 얼음을 갖다가 교실에 놔둬도 물이 될 거야. 그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구형은 대부분 고체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구의 온도라고 해봐. 평균 온도. 그러면 지구 온도에서 고체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 물질의 녹는 점은 지구의 온도보다 어때? 높은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목성은 대부분 가스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기체로 되어 있다는 거는 목성의 온도가 요 정도인데 여기에서 지금 기체로 존재한다는 거지. 그럼 이 물질의 녹는 점은 밑에 있겠지. 목성 온도보다 낮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지구형은 고체, 대부분 다 고체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요 물질의 녹는 점은 높은 거고, 목성형은 대부분 가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물질의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목성에서 가스로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형과 목성형의 특징점들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자. 피곤하니? 쉬는 시간 필요해? 약간? 5분만 쉬었다 할까? 우리 2시에 끝나잖아. 그치? 그래, 화장실 갔다 올 사람 5분만 좀 쉬었다 할게. 자, 48페이지. 자, 우리가 저번 시간하고, 그러니까 저번 주하고 이번 주에 이제 배운 게 뭐냐면은, 빅뱅 우주로. 우주가 탄생했죠. 거기에서 이제 별이 탄생했죠. 그리고 별 주위에 행성이 탄생했죠. 그럼 이제 지구 행성이 있잖아요. 제목을 뭘로 할까? 지구의 형성? 지구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했듯이 태양하고 지구도 같이 만들어졌어요. 태양계 성운에서. 그래서 태양의 나이하고 지구의 나이가 어때? 같아요.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적어줬죠. 우주의 나이가 몇 살? 138억 년. 138억 년에 한 점에서 폭발해서 우주 생겼잖아. 그러면 태양의 나이는 몇 살? 46억 년. 한 46억 년 전에 태양계 성운이 뭉쳐서 태양이 태어났대요. 그럼 지구의 나이 얼마? 46억 년. 태양하고 같이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너는 몇 살이냐? 18살이야? 맞아? 17살 아니야? 16인가? 16? 자, 그러면 지구가 이제 만들어진 거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첫 번째,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그 미행 성체들이 어떻게 됐어? 충돌을 한 거죠. 충돌을 하면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했지. 그래서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지구가 된 건데, 지구가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 미행성들이 부딪히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는 거고, 마찰이 생기면 열이 발생하죠. 이렇게 막 손바닥 비비면 어떻게 돼? 따뜻해지지, 마찰 열 때문에, 그치? 그럼 미행성들이 충돌할 때 마찰이 생기니까 지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책 메뉴에 있는 그림 같이, 그 메뉴에 책 한번 그림 볼래? 미행성체가 자꾸 떨어지는 거야, 지구 쪽으로. 부딪힌 거야. 그럼 부딪히는 충돌열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마그마 덩어리. 그걸 가지고 마그마의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바다같이 지구 전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미행 성체의 충돌할 때 열에 의해서. 그럼 맨 처음에 지구는 액체 덩어리였어. 그럼 액체면은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움직일 수가 있죠. 맞니?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우리 칠 봐보세요. 책 잠깐 보라고. 마그마 액체 덩어리니까 요 안에 있던 원소들이나 물질이 움직여 다녀요. 근데 가운데 중력이 있죠. 그럼 무거운 건 가라앉을까 뜰까? 가라앉겠죠. 그래서 지구 안에서 무거운 성분,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요. 그럼 얘가 가라앉아서 가운데 모이겠죠? 그럼 가운데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우리 지구 핵에 무슨 원소가 제일 많냐면은 들어봤나? 우리 지구 핵에 무슨 원소 제일 많니? 철이에요. 철이 제일 많아. 그 다음 많은 게 뭔지 알아? 니켈. NI, 니켈. 근데 철이나 니켈이나 전부 다 무슨 성분이니? 금속이죠, 금속. 금속들은 무겁지, 그치? 그래서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아서 핵이 된 거야. 그리고 현재 외핵, 내핵, 핵 안에는 이렇게 철, 니켈 같은 금속 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럼 무거운 게 가라앉으면 가벼운 건 어떻게 될까? 뜨겠죠. 얘가 가라앉으니까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벼운 원소는 떠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핵 겉에 뭐지? 핵 겉에 뭐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핵 겉에 뭐야 이게? 맨털을. 그래서 가벼운 원소는 떠서 멘틀이 돼요. 여기 멘틀을 이루고 있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원소 혹시 알아?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 그 다음 많은 게 규소예요. 이것도 이제 배울 건데. 그러면 너네 산소하고 규소는 원소 중에 비금속 원소란 말이야. 금속이 아니에요. 그 가벼워요. 그래서 무거운 건 가라앉아서 핵이 된 거고 가벼운 건 떠서 멘틀이 된 거예요. 물론 다른 원소들도 있지. 그래서 핵하고 멘틀이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돼요. 분리. 요거는 안 쓸게요. 여기 다 설명했으니까. 핵하고 멘틀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미행성체들이 거의 다 이제 부딪혔겠지. 이제 남아있는 게 우주에 별로 없겠지. 그치? 그럼 미행성체 충돌이 어떻게 돼?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면은 열도 어때? 이제
별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럼 지구가 점점 식어요. 그래서 지구가 식을 때 안에서부터 식겠니? 겉에서부터 식겠니? 겉에부터 식겠죠. 얘는 따끈한 빵이 있는데 겉에부터 차갑게 식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겉에부터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져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다 원시자가 들어가. 그래서 지구가 서서히 냉각되면서 지각이 만들어져요. 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들이 있었거든. 왜 수증기들이 있냐면 미행성체 안에도 물 성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빵 부딪혔는데 뜨겁잖아 지구가. 그러면 물이 다 어떻게 될까? 증발했지. 그럼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는데 이 수증기가 우주로 날아가지는 못하죠. 왜? 중력 때문에. 그래서 증발한 수증기가 지구 겉에 엄청 많았대요. 그 수증기들이 이제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돼? 응결하죠. 너네 기체가 차가워지면 액체가 되지. 응결해서 비가 돼서 떨어져서 지각 위에 뭐가 나는 거야? 바다가 돼. 그래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서 비가 돼서 떨어져서 엄청난 양의 비가 와서 지각 위에 뭐가 됐다? 바다가 됐다. 이해됐니? 땅이 없는데 그 위에 물이 고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각이 먼저야. 그 다음에 바다고. 그리고 바다 안에서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생명체가 탄생을 해요. 얘는 뭐 종교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종교에서는 뭐 생명체가 사람이 탄생한 게 좀 다르지. 근데 과학에서는 그런 바다 안에서 보통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원소들이 결합해서 뭐 이렇게 세포들이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근데 왜 바다에서 탄생했을까? 생명체가 어디? 플랑크톤? 플랑크톤도 생명체 아니야? 그 플랑크톤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왜 바다에서 태어났냐고? 영양분? 산소? 일단 너네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본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그냥 가장 좀 뭐라 해야 될까? 논리성이 있는 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소들이 결합해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게 가장 논리성이 있는데, 근데 화학 반응을 잘하려면은 그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물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해줘요. 물 속에 너네 물질들이 녹아 있으면은 걔네들이 잘 반응할 수 있어. 잘 반응할 수 있고, 그리고 아직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이 안 됐어. 지구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대기가 산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너네 화학식이 어떻게 돼? O2지. 이게 산소야. 오존은 O3예요. 그래서 이제 차차 배우겠지만 최초의 지구는 거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좀 많았고, 질소나 뭐 메테인 뭐 이런 것들, 산소는 거의 없었어. 그럼 이 산소는 언제 생기냐면은 나중에 바닷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했어. 근데 이 생명체 중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있단 말이야. 광합성은 어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어떻게 해? 방출시키지. 식물들이 그렇게 하잖아, 그치? 그럼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바닷속에서 탄생을 하면서 산소를 방출시키니까 대기 중에 산소가 자꾸 늘어나. 그럼 산소가 또 반응을 하다 보면 오존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오존이 만들어져야지 이 오존층이 뭐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빛, 누구를 차단하죠? 자외선을 차단시키죠. 자외선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생명체가 자외선을 그대로 맞으면은, 뭐 피부가 그을리기도 하고, 심지어 피부암도 걸리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지에는 이렇게 오존층이 형성된 다음에 생명체가 이제 등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오케이? 지구 이해 안 됐어? 그래서 아직 지구에는 오존층이 없어서 육상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하기 힘들고, 그리고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바닷속에서 이제 생명체가 탄생하죠. 그래서 이 순서 알아야 돼. 미행성체가 충돌했어. 근데 지구는 맨 처음에 뜨거운 전체 마그마 덩어리였어. 그러면서 핵하고 멘틀이 분리가 되고 지구가 서서히 식으면서 지각이 만들어지고 하늘에 있던 수증기가 연결해서 바다가 되고 그 안에서 생명체가 탄생해. 오케이? 이해됐어? 그 정도 알아두시고 거기 밑에 탐구 자료 창에 지구에 있는 원소들이 좀 나와 있네? 그럼 이거 좀 써줄까? 잘 봐봐. 해봐봐. 지구 핵에는 철이 제일 많아. 요 두 가지 정도는 좀 알고 계세요. 철 다음에 니켈. 멘틀에는 누가 제일 많아? 산소. 선생님 산소가 기체인데 어떻게 땅 속에 있어요? 산소 원소가 땅에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해서 들어있는 거지.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규소. 그럼 지구 전체는? 지구 전체는 무슨 원소가 제일 많은지 알아요?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산소. 여기 얘가 제일 많고 여기 얘가 제일 많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을 거 아니야. 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산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정도씩은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에 6문제 있네요. 이 배운 거 이해가 됐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모르는 거 좀 풀이해줄게요.